자, 내년 3월 틱톡 식당. 우리 틱톡 알고 계시죠? 지금 뭐 유튜브만큼 핫한 게 틱톡이죠. 핫하다고 표현하기 좀 뭐하고, 젊은 층에서는 틱톡 안 하는 애들 없을 정도로, 뭐 초등학생, 중학생 다 짧은 동영상 해가지고 틱톡 엄청 많이 하죠. 이게 중국 건데 전 세계 10억 명 이상. 제가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좀 발음이 짧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내년 3월 미국에서 틱톡 인기 레시피 요리를 주문 배달하는 틱톡 키친을 오픈한다. 요게 어떤 서비스냐면, 자, 가상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버추얼 다이닝 콘셉트 협업하기로 하죠. 요렇게 음식이 이렇게 있어요. 틱톡에도 크리에이터가 있죠. 유튜브에도 크리에이터가 있듯이 틱톡 크리에이터가 요리하는 방법을 막 이렇게 영상을 찍어. 짧은 영상으로 1분 이내로 햄버거가 이렇게 딱 만들어졌네. 딱 그 영상을 보고 아, 너무 맛있겠다, 욕구가 들겠죠. 그리고 그 크리에이터 또 팬이라면 아, 너무 맛있겠다, 더 욕구가 들겠죠. 그거를 제품화해서 상품화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우리 피자 그 레시피를 크리에이터가 틱톡에 올리게 되면은 근처 그 주문하는 사람들, 그 틱톡 그 영상을 보시는 그 주문할 사람들, 음식 주문할 사람들이 주변에 살고 있는 뭐 피자집, 피자 뭐 이런데 미스터 피자, 도미노 피자 이런 데서 자기네 피자 이외에 그 크리에이터가 만든 레시피로 그 피자를 만들어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집까지 배송을 해주는 그런 게 뭐예요? 요거 틱톡 키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셨죠? 크리에이터가 틱톡에 올려 레시피를, 음식 만드는 레시피를, 그걸 보고 맛있겠네? 그럼 우리가 주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처에 있는 피자집에서 자기 메뉴 말고 그 크리에이터가 만든 레시피대로 재료 준비를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서 보내는 그런 사업이 지금 미국에서 핫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미스터 비스트, 미스터 지미 도널드슨이라고 해요. 구독자 수가 8,100만인데 코인유쇼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죠. 한참이 아니라 뭐 평생 해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체인점을 1000개 이상 갖고 있다고 합니다. 햄버거 뭐 체인점을. 자, 그래서 뭐 3월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만약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 관련 소스들 요거 얻으시면 좋다는 거. 틱톡 식당. 자, 틱톡도 뛰어들었다. NFT가 뭐길래. 틱톡 우리 중국 거죠. 중국 정부에서 틱톡 그 암호화폐 아예 관련 그 광고를 금지하고 관련 언급도 안 되고 막았습니다. 틱톡이. 근데 NFT 시장에 또 진출을 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국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계속해서 규제하고, 기업들 뭐 알리바바, 텐센트 NFT 못하게 하고 암호화폐 규제해. 틱톡도. 근데 실질적으로 까보면은 틱톡이랑 뭐 틱톡 NFT 하고 있고, 알리바바, 텐센트, 메타버스 뒤집어지게 하고 있고, 상표 등록 미친듯이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중국 애들은. 자, 그래서 틱톡은 뭐 빌보드 최장 1위 기록을 가진 릴라스 X 등 자사의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영상을 NFT화해 판매할 수 있게 할 계획. 크리에이터들, 틱톡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자기 그 영상을 NFT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분 미만의 그 영상을 NFT화 시켜서 팔기도 하고, 또 팔면은 그 수익금을 틱톡에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떼고 그 크리에이터에게 분배가 되는 그런 식으로 틱톡도 이제 흘러간다는 거. 그래서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랑 또 연동도 할 수 있는 나중에. 자, 이거 한번 다뤄드릴게요. 중국이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 틱톡 키친 오픈했죠.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인기 레시피 요리를 틱톡 앱에서 주문하고, 앱에서 주문하게 되면 우리가 근처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조리해서 배달을 해주는 시스템. 일반 음식점, 무슨 개인 피자, 뭐 코인이슈 피자, 아니면 뭐 도미노 피자, 미스터 피자 이런 데서도 자기들 그 메뉴 상품 빼고도 그 틱톡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레시피를 그대로 해가지고
조리를 해서 배달까지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에서도 레시피, 식재료, 조리교육, 패키지 등을 제공하고 기존 영업을 그대로 하면서 주문이 들어오는 것만 따로 만들어서 배달하기 때문에 추가 매출로 증대할 수 있다는 거, 효과도 좋다는 거. 인기 레시피를 제공한 크리에이터에게도 수익 일부를 전달할 계획. 요거 똑같이 간다는 거. 내년 말까지 1000개 이상의 레스토랑 오픈을 목표. 틱톡. 쉽게 말해서 메타버스 생태계 뭐 음식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상세계 레스토랑 열어가지고. 자, 틱톡 NFT 자체 발행. 한정판 NFT는 틱톡에 크리에이터가 직접 자신의 비디오를 NFT화해 발행하고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찍고 그걸 NFT화 시켜 경매로 진행을 시켜. 그래서 팔리면은 어떻게 돼요? 경매는 15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지갑을 연동해서 결제를 한다고 하죠. 뭐 메타마스크라든가 뭐 트러스트 월렛 이런 것들 지갑을 연동해서 이더리움을 결제할 수 있는. 틱톡도 비트코인 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결제. 이더리움 결제하면 비트코인 결제 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이제 산다. 틱톡도. 중국 그렇게 규제하면서 말이 안 되죠. 자, 틱톡. 중국 정부에서 규제한 거 올해 7월 달입니다. 암호화폐 광고 관련 언급 금지했어요. 아예 암호화폐 그런 거 되면은 그냥 밴을 시켜버리고 그 크리에이터 그 틱톡 채널을 아예 그 상위권을 노출을 안 시켜버리는 그 정도로. 틱톡 NFT, 틱톡 키친 오픈했죠. 알리바바, 텐센트, 네디즈, 바이두까지 NFT 메타버스 사업 시작한다고 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 메타버스 관련 상표 출원 러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이럴까? 자, 코인 이슈가 중국 관련 코인 괜찮다, 좋다, 안심해라. 우리 트론,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또 많이들 언급해 주시는 뭐 비체인, 네오, 뭐 온톨로지, 그리고 뭐 퀀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램, 그리고 또 이오스, 또 뭐 있죠? 중국 관련 코인들, 그런 코인들. 코인 이슈가 괜찮다. 지금은 힘들지언정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까지 기대해볼 만하다. 왜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년에 중국 비트코인 시장 개방할 확률 높다는 이유, 코인 이슈야.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1, 2위를 다투죠. 외국 증시에 상장을 안 하는 이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왜 안 하는지 아시는 분? 상장을 안 하는 이유까지. 감스트님,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서. 역시 일치월장하십니다. 감스트님. 외화가 빠져나간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외국인이야. 외국인인데 삼성전자, 삼성 이퀄 한국이죠. 그럴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삼성이고, 그럼 삼성전자가 너무 매력적인 상품이야.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 아니면 뭐 삼성 또 삼성 그 계열들. 그러려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사야 돼요?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미국 시장으로 가서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자금이 몰릴 건데 삼성이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럼 외국인들이 사고 싶으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달러를 하나로 환전해서 삼성전자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화 유치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가 너무 좋아 보여. 그러면 미국, 프랑스, 독일 투자자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한다? 한국 CBDC로 바꿔서 삼성전자를 사게 될 겁니다. 자, 내가 미국인이야. 달러를 갖고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 그러면 기존에는 하나로 이렇게 샀던 거를 어떻게 돼요? 이제 한국 CBDC로 변환을 해서 삼성전자를 사게 될 거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CBDC가 쓰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그럼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업비트, 한국의 그 SK에서 내년에 SK
플랫폼 코인이 나온다고 하죠. 근데 한국에서 ICO를 했어. 한국에서만 상장이 된대. 업비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달러를 갖고 한국 CBDC를 바꿔서 SK 관련 코인, ICO 하는 SK 스퀘어 코인을 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CBDC를 만들어서 CBDC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각 국가들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고. 자, 그러면 중국 디지털 위안화 지금 미친 듯이 밀고 있죠. 디지털 CBDC 우리 중국 어떻게 쓸까? 중국 입장에서 똑같이 우리 베이징 주식거래소 얼마 전에 설립됐죠. 외국 투자자들이 달러를 갖고 중국 CBDC 디지털 위안화를 갖고 전환한 다음에 중국 관련 주식을 사는 겁니다. 뭐 디디 출신 뭐 상장 폐지당한 거 이제 중국 베이징으로 가게 되면 홍콩으로 가게 되면 그거 사러 가고 그거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투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외화 유치고.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그냥 주식시장에 만족을 할까? 베이징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얼마 전에 성립한다고 기사가 나왔죠. 내년에 우리 중국이 어떤 경제 정책의 흐름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코인 이슈가 지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내년 2022년도 중국 경제 정책은 내수 시장 활성화. 무조건. 왜? 지금 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또 헝다 파산 이런 것들 부동산 다 꼬꾸라지고 중국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리를 인하시키고 지급 준비율도 인하시켜. 대신 외화 지급 준비율은 높여. 왜 높여요? 시중에 있는 달러는 걷어들인대. 왜 걷어들여요? 걷어들여서 2022년도 달러를 강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달러가 강세로 세질 것 같네. 각 국가들이 코로나 이런 거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 회복을 중점으로 둘 거고 다 내수 시장 활성화를 다 펼칠 것 같아. 경제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펼치면 달러가 강세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 외화 보유량을 늘리기 위한 최고의 경제 정책. 뭘까? 요게. 베이징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매력적인 상품을 파는 게 가장 많은 달러를 보유할 수 있겠죠. 그럼 매력적인 상품 뭐가 있을까? 베이징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품들. 미국, 인도, 유럽, 프랑스 다 영국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와서 살 수밖에 없는 거. 매력적인 상품들. 노블레스님이 암호화폐 말씀하시죠. 암호화폐? 그렇죠. 베이징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내년에 뭐가 상장이 될 거냐면 가장 유력한 거. 처음에는 디지털 위안화를 커스터디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겠죠. 테스트한다, 한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이제 뭐가 올라가요? 중국만의 NFT 상품들을 또 플랫폼을 만들어서 업비트처럼 업비트 NFT 플랫폼 이런 것이 만들어가지고 경국 NFT 아니면 삼국지 NFT 이런 것들을 NFT화 시켜서 아니면 팬더 NFT 이런 것들을 파는 겁니다. 중국 관련해서 아이템들을 팔게 되고 제일 또 유력한 거 우리 중국 정부에서 또 움직이는 블록체인 연구 재단 BSN 네트워크 여기서 발행하는 중국계 ICO 코인들 중국계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BSN 네트워크 여기서 발행하는 중국계 ICO 코인들 다 상장시키겠죠. 요거 좋아 보이네.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이 달러를 갖고 디지털 위안화로 바꾼 다음에 요거를 사는 겁니다. ICO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또 유력한 거 비트코인, 이더리움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거. 비트코인, 이더리움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하면 중국이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 현물 ETF만큼 파급 효과가 굉장한 겁니다. 중국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곧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비트코인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외화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 거래소 거기서 상장을 시켜서 거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수밖에 없다. 요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사를 보고 비트코인 이걸 시장, 이게 투자 시장에 있으면 이런 것도 내용들,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방송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 다 고지고대로 듣고 그거에 뭐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시장에 던지고 요건 안 좋다, 저건 좋다, 좋은 얘기는 걸러서 듣고 안 좋은 얘기는 흘러서 버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고지고대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휩쓸려 다니면서 물론 다양한 방송, 경제, 정치 방송 보는 거 중요해요. 근데 경제, 정치 다양한 방송을 보면서 본인한테 오히려 더 많은 그 양들의 방송이 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한대. 12월 31일까지 폐쇄한대. 올해 연말 뭐 다 중국인들 비트코인 구매 못하고 중국에 있는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 굵직굵직한 것들, 뭐 후오비 글로벌, 바이낸스, OKX 얘네들 기라성 같은 암호화폐 우리 2018년도부터 거래량 탑5 안에 들던 거래소들 다 내쫓아. 그거 보고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하락할 거다, 중국 코인은 담으면 안 된다, 그냥 단면적인 것만 보시니까 그렇죠. 그게 맞을까? 왜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국 정부 내에서 운영할 수 없게 중국 밖으로 내쫓은 이유가 뭘까? 그거를 알고 계셔야지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지 당연히 그냥 막연히 중국이 뭐 규제해서 뭐가 안 좋아서 중국 코인이 안 돼, 한도 끝도 없어요. 좋은 코인, 중국 원석 코인들 놓치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중국 코인들 왜, 거래소들 왜 내쫓을까? 후오비 글로벌, 바이낸스, OKX 뭐 자금 세탁, 세금 탈세, 뭐 디지털 위안화, 그 실물 화폐 기존에 있던 연동된 계좌를 디지털 위안화 계좌로 이제 옮기면서 그 계좌에 있던 돈들을 비트코인 시장으로 내빼니까, 자금 세탁을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규제를 하는 것도 있을 뿐더러 뭐 상하이방, 비트코인 채굴업장, 채굴 산업장들 자금 세탁, 그 자금 돈줄 끊기 위해서 내쫓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호주 석탄 부족해가지고 호주랑 싸웠죠. 싸워서 이제 그 전력난, 에너지난으로 인해서 또 채굴장을 내쫓는 것도 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 1순위 내쫓는 이유 중에, 자, 암호화폐 시장 이퀄 노다지죠. 최근에 기사 보셨나요? 업비트 수익률이 90%라고 합니다.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 그 방송 보시는 자영업자분들 많죠. 뭐 치킨집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빵집도 계실 거고, 뭐 술집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업종에서 계시죠. 우리가 그 뭐 인건비 이런 것도 다, 물품비, 뭐 원자재 다 제외하고 순수익만 90% 남는 자영업자분들은 1번을 한번 쏘세요. 순수익 90% 이상 남는다. 본인이 자영업자인데 순수익이 90% 이상 남는다. 1번. 올라올 수가 없죠. 어디 자영업자가 순수익이 90%가 납니까? 날 수가 없죠. 90%면 당장 저도 지금 뭐 방송 뭐 때려치진 않겠지만 하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그럴 수가 없죠. 인건비가 거의 30-40% 이상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재료비, 원자재, 뭐 공급비, 뭐 이런 것들, 나가는 것들, 세금까지 다 하면 90% 없죠. 근데 업비트는 수익률이 90%라는 거. 세금만 올해 1조 원 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걸 뜻하냐? 아, 두나무가, 업비트가 돈을 잘 번다. 암호화폐 시장이 노다지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된다. 중국 정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오비, 바이낸스, OKX 얘네들 다 내쫓고 어떻게 하겠다? 중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베이징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해서 우리가 하겠다 라는 겁니다. 자, 후오비 글로벌 뭐 다 내쫓았어. 근데 기사로 베이징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 우리 중국 국민들 원성
뒤집어지죠. 암호화폐 투자자들 다 들고 일어납니다. 아무리 공화탕이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또 우리 시진핑 3연임 있죠. 중요 행사.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민심도 보셔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못 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근데 차츰차츰 가다가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제 잊을만 하면 그때 기습 상장으로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할 거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바이낸스 전 세계 거래량 1위 탑. 우리 바이낸스 CEO 짜오장퐁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을 수 있습니다. 안 알려진 제일 갑부 1위. 그럴 정도 힘이 어마무시해요. 근데 중국 내에서 알리바바가 계속해서 규제당하고 탄압을 하고 있죠. 중국 정부에서. 왜 규제할까? 우리 공산당 체제에서는 민간 기업이 막대한 부와 힘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팽이 형님이. 그럴 때 중국 정부에서 너네 후업이 바이낸스, OKX 다른 데 가서 해. 그리고 그 일자리, 거기서 파생되는 수익들 누가 갖겠다? 앞으로 중국 정부에서 갖겠다. 중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베이징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한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을 뭐 막고 안 한다, 뭐 중국이 떠났다, 그런 소리 듣고 중국 관련 코인들만 안 담고 그러면은 속상합니다. 아시겠죠? 자, 내년 쇼뷰. 코인 이슈가 내년 쇼뷰라고 말씀드렸고, 뭐 내년 쇼뷰라던가 뭐 하락장 일 확률이 짧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중국 이런 것 때문에. 중국 비트코인 시장 개방해.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보다 더 하급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내년 중국계 코인들 기대해도 좋을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트론, 비트코인 캐시까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 뭐 연다, 중국 시장 오픈 예상해보면 빨라도 내년 한 연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내년 연말에 개방해 하면은 연말 비트코인 미친듯이 솟아오를 겁니다. 그럴 땐 우리가 앞두고 있는 불장 때 코인을 100% 다 던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익절은 옳다. 뭐 치고 빠졌다, 뭐 수익 냈다가 던졌다가 뭐 벌고, 그렇게 하시면은 비트코인 시장에 절대 수익 못 내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 롱뷰 될 수도 있다는 거 중국 시장에 따라서.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